많은 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 못할 고민을 많이 털어놓는 것 같아 저도 가슴에 끌어안고 있던 속내를 풀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저를 버리고 떠난 아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에게 작은 힘이 되는 댓글로 응원과 의견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4살 때 아빠와 이혼을 하셨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빠는 저를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빠라는 존재를 미워하며 유아 시절을 보내고 초등학교에 입학했답니다. 그런데 이듬해 엄마가 집으로 어떤 아저씨를 데리고 오셨어요. 저는 처음에 아빠인가 하고 오랫동안 아저씨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낯설어서 인사도 하지 않고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는데 그 아저씨는 저를 보며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네가 영주구나. 듣던 대로 정말 예쁘게 생겼네. 아저씨는 영주 엄마의 친구란다. 만나서 반가워? 하지만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있자 엄마가 다그치듯이 인사를 드리라고 혼을 내셨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그러지 마. 처음 보는 아저씨한테 인사를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차근차근 친해지면 되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갈게. 영주야, 만나서 반가웠어. 하고 제 머리를 쓰다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저씨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려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엄마가 재혼할 아저씨라는 걸 지레 짐작했어요. 그래도 일단 엄마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영주야, 영주한테는 아빠가 없잖아. 그래서 엄마가 영주 아빠가 되실 만한 좋은 아저씨를 찾아왔어. 저 아저씨 어때? 착해 보이지? 하지만 너무 어렸던 저는 엄마의 말이 무섭게 들려왔어요. 모르는 사람과 갑자기 가족이 되는 게 두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난 아빠 필요 없어. 엄마만 있으면 돼. 하고 대답했고 엄마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며 저를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며칠 뒤 저희 집을 다시 찾아온 아저씨는 제가 좋아하는 인형을 여러 개 사오셨고 제 마음을 얻으려고 무던히 노력하셨답니다. 영주야, 아저씨가 영주 주려고 선물 사왔어. 어때? 마음에 들어? 앞으로 영주가 원하는 건 이 아저씨가 뭐든지 들어줄게. 어렸던 저는 눈에 보인 인형이 너무 좋아서 덥석 받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고맙습니다, 아저씨. 하고 말이 나왔네요. 게다가 아저씨는 저와 함께 인형놀이를 해주었고 제 학교 숙제를 같이 풀어주며 여러 대화를 나누었어요. 물론 아저씨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는 거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고 재밌더라고요. 며칠 동안 저희 집에 찾아올 때면 엄마보다 저와 많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영주야, 영주는 꿈이 뭐야? 저는 간호사요.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싶어요. 정말 훌륭한 꿈이네. 영주는 그 꿈을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엄마 말고는 처음이어서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어 아저씨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아저씨는 꿈이 뭐예요? 아저씨 꿈은 영주 아빠가 되는 거야. 아무래도 어렵겠지? 저는 인형을 만지작거리다가 아저씨가 민망해서 제 방을 나가려고 할 때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그 꿈은 이루어질 거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저에게 다가와 안아달라는 듯이 두 팔을 넓게 벌리셨어요. 저는 쑥스러웠지만 아저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포근함과 아늑함을 느끼며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기뻐했고 저에게 영주야, 아저씨가 아빠가 되면 좋겠어? 라고 물으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하고 웃음을 지었네요. 그리고 일주일 뒤 아저씨가 저희 집에 짐가방을 들고 오셨고 엄마 방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새아빠가 생긴 날이었죠. 이튿날부터 엄마는 아저씨에게 아빠라고 부르면 좋겠다고 저를 설득했는데
9살 애가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아저씨라고 부르며 지냈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도록 아저씨는 저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셨고 제 마음도 아주 많이 열리게 되었어요. 친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저씨는 저만 보면 기쁘게 안아주기도 했고 학교를 갈 때면 꼭 제 손을 잡고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때 아저씨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나중에는 교문 앞에서 아저씨의 손을 놓는 게 정말 싫었어요. 한편 학교 친구들이 아저씨를 보고 아빠냐고 묻는데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아빠라고 할 걸 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러던 어느 가을이었어요.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있는데 아빠들이 운동장에 모여 응원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아빠들의 달리기 시합이 있었는데 여기에 아저씨가 나서는 거예요. 저는 속마음으로 너무 기뻤고 꼭 1등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이윽고 달리기 시합이 시작되었고 아저씨는 선두를 지키며 운동장을 있는 힘껏 달리셨어요. 2바퀴를 돌았는데도 아저씨 뒤에 다른 아빠들이 한참 뒤쳐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바퀴에서 아저씨가 꽈당 넘어지셨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네요. 결국 다른 아빠들이 결승선을 통과했고 아저씨는 이마에 땀방울을 닦으며 힘겹게 일어나셨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목청이 터져 나왔어요. 아빠 힘내. 거의 다 왔어. 꼴찌도 괜찮으니까 완주하란 말이야. 제 응원의 목소리를 들은 아저씨. 아니, 아빠는 저를 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결승선을 통과해 저를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어안으시며 고마워 영주야. 아빠라고 해줘서 너무 고마워. 아빠가 부족하지만 우리 딸 행복하도록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게. 평생을 말이야. 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그렇게 저에게 진짜 아빠가 생겼고 아빠에게는 진짜 딸이 생겼어요. 엄마는 저희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걸 보며 질투라도 난 듯한 표정으로 여러 번 힐끔거리셨습니다. 아빠는 사업하시는 분이셨는데 바쁜 와중에도 꼭 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시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게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답니다. 저는 아빠가 있어 더 행복한 날만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매일매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냈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3학년에 올라가자 엄마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엄마의 죽음이 믿기지 않아 장례식장에서도 아빠한테 엄마 언제 와? 하고 묻기도 했답니다. 결국 저는 아빠와 둘이 남게 되었고 큰 고민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빠는 저에게 새아빠이고 겨우 2년밖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떠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헤어지기 싫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어린 나이에도 예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빠는 집을 나가지 않으셨고 변함없이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셨어요. 그래서 전 궁금한 마음에 아빠의 손을 잡은 채 물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떠날 거예요? 이제 엄마도 없는데 다른 곳으로 떠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외할머니랑 살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 가셔도 돼요. 그러자 아빠는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영주야, 아빠가 가긴 어디를 가? 내 딸을 두고 왜 떠나냐고. 영주 너는 아빠 딸 하기 싫어?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드라마를 보니까 새아빠들이 자식을 버리고 떠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아빠는 무릎을 꿇고 저를 끌어안으셨고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영주야, 아빠는 죽기 전까지 네 옆에 있을 거야. 아빠는 영주가 없으면 못 살아.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영주 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빠가 영주 곁에서 평생 살 거라고. 이에 저는 감동했고 더는 아빠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죠. 정말요? 정말 제 곁에서 평생 아빠가 되어주실 거죠? 저 버리시지 않는 게 분명하죠? 저희 부녀는 한참 동안을 아는 채 약속을 여러 번 했답니다. 그렇게 강산이 한 번 바뀌고도 아빠는 제 곁에 계셨어요. 저는 아빠의 뒷바라지 덕분에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된 것도 모두 아빠의 덕이었죠. 내 딸, 영주 대단하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에 합격할 수가 있니? 넌 천재가 분명해. 나중에 나라를 위해 큰 업적을 세울 위인이 분명하다니까. 이 아빠가 딸 하나는 정말 잘 두었다. 응? 고맙다, 영주야. 아빠도 참, 내가 무슨 천재야? 아빠가 비싼 과일을 시켜준 덕분이지. 나는 아빠 없으면 지방대에도 못 들어갔을 거야. 내가 서울대에 합격한 게 아니라 아빠와 나, 우리가 함께 합격한 거라고. 눈물 많은 아빠는 또 수도꼭지를 틀듯이 울었고 하늘에 있는 엄마도 기뻐할 거라는 말을 하며 훌쩍거리셨습니다. 그렇게 2달 뒤 저는 대학에 입학해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고등학교만큼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집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면 간식을 가져다 주시고 제가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자리에 드셨고요. 정말 좋은 아빠를 만나 복이 겨운 날들의 연속이었죠. 다행히 저는 아빠의 뒷바라지 덕분에 높은 학점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으뜸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아빠의 사업은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매일 방에서 여기저기 통화하는 걸 듣고 예상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아빠에게 아빠, 사업이 잘 안 돼?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아빠한테 베풀게. 나 월급도 제법 많은 거 알지? 내가 주는 용돈으로 놀러나 다니고 편하게 사셔. 하고 일을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웃지 않으셨어요. 그간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셨는지 얼굴에는 늘 새까만 그늘이 져 있었답니다. 그래도 아빠는 끝까지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셨고 주말도 반납하고 일하시는 바람에 저와 어울리는 시간은 줄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며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수년간의 연애를 하고 청혼까지 받게 되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아빠에게 알리고 축하받을 생각에 들떠 있었답니다. 이윽고 밤 11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리며 아빠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아빠, 요즘 계속 늦네? 사업이 아직도 잘 안 되는 거야? 내가 몇 번이고 말했잖아. 앞으로 내가 아빠를 책임질 거라고. 그러니까 힘들면 당장 접어. 그런데 웬일인지 아빠가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평생 함께 살며 처음 있는 일이었죠. 넌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니? 이 애비가 망하는 꼴을 빨리 보고 싶기라도 한 거야? 내가 너한테 손 벌릴 일은 없으니 헛소리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사업이 다시 잘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아빠, 미안해. 나는 그냥 아빠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 말이야. 하긴 아빠는 아직 젊어 보여서 일을 그만두는 건 오바다. 사업 풀린 거 축하해. 그런데 아빠, 나도 좋은 소식이 있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화가 난 말투로 짧게 대답했어요. 뭔데? 나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얼마 전 청혼을 받았어. 나도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할 생각이야. 아빠는 긴 한숨을 내쉬셨어요. 기뻐하는 표정은커녕 저에게 많은 화가 나 있는 것 같았답니다. 잘 됐네. 결혼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아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아빠 맞아? 오늘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전혀 아빠답지가 않아. 그렇게 묻자 아빠는 아빠답지가 않다고? 내가 네 친아빠도 아닌데 나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그따위 말을 하는 거야? 그래, 결혼한다고 했지? 아주 잘 됐다. 난 너랑 사는데 아주 질려버렸다. 친딸도 아닌 걸 억지로 키우느라 몸이며 마음이며 심하게 망가졌는데 이제야 편하게 인연을 끊어버릴 수 있겠구나. 라고 무섭게 말했습니다. 아빠, 인연을 끊다니?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어? 그런 말을 하지 그랬어. 나는 아빠가 나로 인해 행복한 줄 알았어. 내가 아빠로 인해 행복한 것처럼 말이야. 내가 고칠 점 있으면 말해줘. 이렇게 막무가내로 인연을 끊자는 말을 거둬두고. 저는 서운했지만 일단 화가 난 아빠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야, 이영주, 내가 20년 가까이 키워줬으면 알아서 나갈 때도 되지 않았냐? 언제까지 나한테 붙어먹을 생각이었어?
그렇게 아빠가 필요하면 네 친아빠한테나 찾아가란 말이야. 난 이제 더 이상 너랑 못 살 것 같으니까 나가란 말이야!